지난 11일 오전 7시 35분경 또 한 번의 재앙이 일본을 덮쳤다고 하는데요.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해안 인근에 정박해 있던 파나마 선적의 목재칩 전용선 크림슨 폴라리스가 떠내려가면서 좌초되는 일이 벌어졌고,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연이은 재앙 속에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파나마 국기를 달고 항해하던 선박이 일본 북부에서 좌초되어 둘로 쪼개졌다. 지난 12일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다뤘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파나마 북쪽의 선박 39,910톤의 크림슨 폴라리스가 수요일 아침 하치노해항에서 좌초되었다고 하며, 타고 있던 중국인과 필리핀으로 구성된 선원 21명 중 단 한 사람의 인명피해는 없었고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고 합니다. 크림슨호는 목재칩을 싣고 태국에서 하치노해항으로 목재칩을 수송하고 있던 와중에 악천후로 인해 더 이상의 이동이 불가해 어쩔 수 없이 항구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 정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상 상황 악화로 인해 배가 좌초되었고, 결국 갑판이 두 동강이 나면서 연료용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고 하는데요. 일본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길이 약 5.1km, 폭 약 1km 바다에 기름이 확산됐으며, 기름의 유출량은 현재 일본의 니폰 요센이 조사 중이며, 일본 해상보안청이 유출된 기름이 해안에 닿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화물선은 기름 유출이 확산되지 않도록 순시선을 이용해 방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예인선을 이용해 기름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뱃머리 부분은 닻을 내리고 안정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후방 부분에는 닻이 없어 여전히 기온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휩싸였으며 온 국민이 말 그대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대규모의 기름 유출 사고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악천후의 영향으로 선체가 더 손상될 경우 오염해역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 결국 일본의 재앙 상황이 연속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이번의 경우 지난 일본의 화물선이 모리셔스에 좌초했던 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지난 모리셔스에서 배가 좌초됐을 당시 일본 국기를 달고 있던 일본의 화물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이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육지에 접근하다 항로를 벗어나 좌초했을 가능성이 점쳐졌죠. 하지만 일본인들은 해당 화물선을 한국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억지를 쓰기 시작했고, 결국 조사 끝에 일본에서 건조된 배 심지어 선원들을 와이파이 신호를 잡기 위해서 이동하다 좌초. 정말 어이가 없었으며 말 그대로 일본인들의 추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배가 건조됐을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에 선적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거다. 한국 때문에 최악으로 끝난 올림픽으로 불난집에 중국이 부채질하는 꼴이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또 한 번 한국을 향해 비난하는 반응을 보이는 일본인들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자신들은 능력이 안 되니까 제발 한국이 도와줄 수는 없냐고 하면서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벌써 수번째 자신들이 만든 배가 두 동강이 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자신들의 말과는 완전히 딴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인데요. 오늘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물선 들어보니 선조와 운항 회사가 일본이라고 하던데,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사고만 나는 이 나라의 해운산업 이대로 괜찮은 거야. 그나마 다행인 건 일본인이 한 명도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없다는 건데, 이번에도 한국이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 지난번 모리셔스 때도 그랬어. 한국이 로비를 하고 돈으로 입막음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결과 발표가 났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다. 한국의 선박은 저렴해서 많은 국가들이 찾는다. 하지만 저렴한 만큼 질이 좋지 않고 결국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는 거다. 어쩌면 배가 저토록 쉽게 반토막 날 수 있는 거야. 내가 알기로 일본 배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한때 조선업계에서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진짜 한국에게 모든 것을 역전당하고 말아버린 거야. 제발 절반이라도 한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는 거야. 저 정도 품질의 배를 만들어낼 거라면 차라리 일본은 조선업을 철수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물건을 판매하고 일본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드는 배가 오히려 일본을 최악의 사태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이잖아. 그나마 다행인 건 유조선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일반 화물선이라 하더라도 유출되는 기름이 상당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저 배가 유조선이었다면 지금보다 몇 배는 감당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잖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일본은 선박의 품질을 높이고 다시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알기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아무래도 배가 좌초된 이후 물에 잠기고 그렇다 보면 이런 일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하지만 용접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저렇게 쪼개지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야. 일본 정부 혹은 관련 회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해야 할 거다. 일본이 만약 이 상태로 몇 년이 흐른다면 전 세계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이미지는 최악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인정받던 세계의 신뢰도 신용도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는 거야. 결국 그렇게 되면 믿을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는 거지. 이번 사건도 한국 때문일 수 있어. 아무래도 우리가 만든 배는 우리 기술력을 통해서 만든 거라면 절대 저렇게 쉽게 두동강 날 리가 없잖아. 그럼 결국 문제가 뭐겠어? 배를 만들 때 들어간 철강이 한국 것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 그것 외에는 이렇게까지 배가 두동강 나는 일은 없을 거니까 말이야. 어느 정도는 책임이 따르겠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거야. 사고가 난 지역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어민들은 앞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생활이 피폐해질 게 분명하잖아.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린 이제 절대 한국을 이길 수 있을 리가 없다. 일본의 국격은 바닥에 떨어진 판국이고, 특히 누가 몇 번의 사고가 일어난 일본 배를 구입하려고 할까? 이제 국격은 물론이고 일본의 경제력은 한국에 따라잡힐 게 뻔해. 일본은 이제 기술력도 부족하고 경쟁력도 부족하다. 그럼 결국 10년 안에 한국에게 많은 분야에서 따라잡히게 될 거다. 물론 지금도 하나 둘씩 한국에게 역전당하고 있는 판에 10년 후 100년 후면 또 어떻게 변할지 정말 참담한 심정이야. 그나마 다행인 건 화물이 목재칩이라는 거야. 기름만 좀 제거한다면 추가 문제는 발생할 일이 없잖아. 문제는 선체 자체잖아. 지금 폭풍으로 인해서 일본의 꼴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일은 저 선체를 빨리 고정시켜야만 한다. 그래야 더 큰 재해를 막을 수 있을 거야. 한국처럼 전 국민이 하나로 힘을 합치지 않는 한 기름이 유출된 바다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이제 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끊긴다면 지역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고 말 거다. 그러니 기업 차원에서 저 지역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꾸준한 지원을 해줘야 할 거야. 이렇게 오늘 일본 배가 또 두동강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인들이 보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